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배정호 세한대 교수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각 현재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나우 김태일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0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 국내 발생은 99명입니다. 특히 LG그룹 주요 계열사가 모인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총 5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청와대는 타임지 측의 요청에 따라 정 청장에 대한 소개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개글에서 정 청장은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은 내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부터 지급됩니다. 25일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28일엔 아동특별돌봄 지원비가, 29일에는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독감 백신 유통 문제로 무료 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예방접종이 차질을 빚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한 달 내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이와 더불어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 2천만 원대의 반값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핫한 뉴스 프레스나우였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프레스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 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기조연설에 크게 두 가지 화두는 한반도 종전선언, 그리고 또 하나가 코로나 방역 관련된 K방역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데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설이 약 17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예. 가장 많이 반복한 키워드가 포용적 국제협력이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위기 상황, 그리고 경제 충격, 기후변화 이런 위기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이와 더불어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한국이 백신 개발과 보급에 협력하고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포함해서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5개국 방역협력체를 만들자고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 얘기도 꺼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70주년인 올해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유엔 총회 연설인데 왜 청와대가 보일까 시청자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번 유엔 총회는 영상을 통해서 기조 연설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뉴욕에 본부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국제무대에서. 네. 물론 일각에서는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론도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 고심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대목을 결정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뭔가 남북 간의 획기적인 정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주장을 해왔고요.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화상을 통해서 연설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유엔 총회라는 무대에서 북한을 향해서 던지는 또는 세계를 향해서 던지는 대북 메시지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냈어요. 종전선언은 사실상 지금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물 건너 갔다 이런 평가를 듣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 종전 카드를 다시 꺼냈을까? 라는 것과 관련해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창궐 하면서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의 연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면서 다시 이 종전선언 카드를 끄집어낸 것으로 보여요. 지금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면서 동시에 동북아 안보, 보건, 협력 체제를 만들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한중일 플러스 북한 그리고 몽고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중국과 지렛대를 좀 삼아서 북미 관계 또 그 전에 이제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반응인데 28일 날 유엔에서 북한의 대사가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K방역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반도의 전 세계 이목 관심이 집중된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를 좀 개선 돌파해 보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간에 아주 날선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n the earliest days of the virus, China locked down the China virus. China. We have waged a fierce battle against the invisible enemy, the China virus.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In the earliest days of the virus, China locked down travel domestically while allowing flights to leave China and infect the world. The United Nations must hold China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坚决打赢全球疫情阻击战，反对政治化、污名化。 김태일 기자, 영어 잘 모르는 사람도 차이나라는 말을 알아듣거든요. 도대체 차이나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몇 번이나 한 겁니까? 방금 듣기에도 수없이 한 것 같은데. 지금 말끝마다 차이나 하죠. 그러니까 중국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포함해서 중국 차이나라는 말을 11번이나 반복하는 11번이나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때리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중국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 이런 언급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각국이 연대해야지 이렇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또 애둘러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모든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중국 쪽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뭐 바이든하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코로나가 잘 통제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거 앞두고 트럼프도 굉장히 다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중국 바이러스라잖아요.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측이 노란하는 중국 측이 조종하는 그런 기구다 해서 그 11문장이나 21문장 중에서 거의 절반을 중국 측에 향해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처한 입장이 이번에 보면 곤란한 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이 이 교량국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미국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계속 대중 공세를 좀 강화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외교 안보는 중국에 많이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경제는 또 중국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양쪽에서 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자기 쪽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우리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 거 아니냐. 특히 미국이 최근에 대만을 또 장관도 방문하고 굉장히 또 강화하고 있어요. 또 일본의 스가 신임 총리도 미국하고 가까워
해야지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는다. 또 미국 친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자꾸 가고 있다. 예. 특히 10월 10일 날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예. 이런 거라도 한 방 또 쏘면 또 동북아가 경랑 예. 속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중국 기업인 화웨이라든지 또 위챗과 같은 거, 예, 틱톡과 같은 거에 대한 미국 제재가 또 우리 국내 IT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커서 정말 이제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앞서 프레스 나우에서 소개해줬지만 정은경 청장이 타임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에 선정됐어요. 그렇습니다. 타임즈가 예. 이제 오늘 발간되는데 거기 매년 이제 그 올해를 빛낸 그 예. 100인을 선정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정은경 청장이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을 청와대를 통해서 좀 알려졌습니다. 이게 예. 타임즈가 7월 말에 청와대 측에다가 이 100인에 이 정은경 청장이 포함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글을 좀 써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예. 문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이번에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앞서 예.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린 바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소개글에서 이 정 청장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원칙을 가지고 K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런 소개글을 썼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정은경 청장뿐만 아니고 봉준호 감독도 함께 그 100인에 선정이 됐어요. 예. 이 봉준호 감독에 대한 이 그 소개글은 그 설국열차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틸다 스윈튼이 작성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이 안 되고 정경 청장이 선정이 돼서 좀 서운해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 또 한번 선정이 된 바가 있죠. 예. 이제 올해는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를 맞아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정은경 총장이 선정된 데 대해서 상당히 좀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됐으면 코로나 방역 성공의 공을 전부 대통령이 가져가느냐 또 이렇게 이제 또 시비 걸고 그런 분들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